여기 보시면 국가산업의 주춧돌인 뿌리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소공인 업종들은 막장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산업의 주춧돌인 뿌리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 측의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자 측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박근혜 정부 말 2016년부터 쭉 올라간 모습을 보이죠. 요 앞전에, 그러니까 2007, 8년 이때는 3,000원, 4,000원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최저임금이 약 8불, 9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너무 낮았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인상률이 보시면은 2, 3%가 아니고 8%, 7%, 16%, 10% 이렇게 뛰어버리죠. 최저임금 급증 현상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거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은 16%가 뛰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두 자리 숫자로 뛰어버리면은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자르고 본인들이 그냥 직접 일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 이래 되니까 이때 직업을 잃어서 완전히 무일푼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이때 혜택을 봐서 임금이 올라간 사람, 이거를 상세해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자영업자 아우성 죽겠다, 또 너무 안 올리면 노동자 죽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회 전반적인 함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어떤 정책이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면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법은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은 항상 거기에 편법이 생기고 또 인권 침해가 생기고,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는 항상 고용주는 10원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노동자는 10원이라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하고 돈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정합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인상폭을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그런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영세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게, 이렇게 해놓으면 당장 체질 개선을 못하고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업체에서는 사업장을 문을 닫지 못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당시 제가 우려했던 현상이었는데 실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올려만 놓고 후속적인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그런 조치도 있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그 영세업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적인 조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올려놓고 시행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풍선 효과 때문에 사업체를 문을 닫기 싫으면은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면 반드시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당시에 예상하고 그런 식의 칼럼을 여러 편 썼었는데, 실제로 이때 외국인 고용이 폭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2018년 10월 기사잖아요. 최저임금 급등에 불법 체류가 10만 명이 늘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37%. 자, 아까 어떻게 됐나요? 자, 아까 2016년, 17년, 18년 이때 최저임금이 급증하게 오르죠. 불법 체류도 동시에 급증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최저임금이 급증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말 25만 명에 비해 37%가 증가했다. 1년 새 10만 명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새로 생긴 것이다. 17.2% 증가한 불법 체류자가 1년도 되지 않아 상승폭이 2배 넘게 커졌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원래 최저임금이 시간당 지난해 대비 약 16% 인상되자 동남아 근로자 사이에선 불법이라도 한국으로 가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이게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34만 명이 증가했다면 합법 체류자는 그 몇 배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불법 체류자만 증가했네가 아니고 합법 체류자는 더 많이 증가한다. 당연히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겠죠. 업체 수가 한정돼 있다고 봤을 때 그만큼 내국인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이 사람들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펴낸 소식인데요. 2018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대대적 단속 계획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보다 법 위반 실제 적발 업체 수가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위반 업체가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거나 봐줬다는 뜻이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한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3년간 30% 이상 오른 사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게 내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외국인을 쓰는 거죠. 외국인 이것까지 통계 잡으면 제 생각에 한 서너 배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 내국인이 항의를 해서 이렇게 통계에 잡힌 거지, 이 항의조차 하지 않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이 통계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감안할 때 이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을 엄청나게 더 고용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2018년 기사입니다. 최저임금 못 맞춰준 영세업체 적발된 곳 작년보다 44% 늘어. 이 저임금 산업군에서는 괜히 한국인 썼다가 최저임금 안 준다고 신고하는 것보다 이 외국인 써서 그냥 속편한 게 낫겠죠. 옆집은 외국인 써도 괜찮은데 왜 나는 한국인 써서 돈을 더 줘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국가산업의 주춧돌인 뿌리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소공인 업종들은 막장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산업의 주춧돌인 뿌리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전수가 안 돼서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의 대책은 더딘 게 아니고 없죠.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업은 신규 젊은이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가까이 외국인들을 쓰다 보니까 임금 구조가 완전히 그냥 외국인에 맞춰져 있어요. 내국인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받는 임금이 너무 적고, 그래서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소공인업체가 전국에 36만 개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주조, 금형, 용접, 소성 가공, 표면 처리, 열 처리, 봉제, 수제화, 가구, 인쇄 등 소재를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종사자들이다. 국내 소공인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불법 체류자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통계를 내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가능해도 정부에서 이걸 통계를 내야 되는데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 있죠. 소공인업계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법적 비용 부담까지 감수해가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임금을 현실화시키고 거의 획기적으로 좀 현실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기계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노동정책을 무조건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업체에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환경부터 정비를 해주고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기계화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 내국인을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쪽은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외국인 투입하면은 되는데 굳이 우리가 돈 벌어서 이런 거 왜 자꾸 투자를 해? 외국인 인력은 어차피 계속 들어오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업체 측에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거 자동화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대신 조건을 걸어야죠. 내국인을 고용하되 임금을 상당 부분 현실화해줘라. 우리가 언제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이 이제 임금 상한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 업체에서는 이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이런 영세업체도 안 줍니다. 전부 최저임금으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소공인 업종도 여기서 육체노동을 하면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모든 노동정책을 거기에 맞춰줘야죠. 한국인 임금 자체가 지금 너무 낮아요. 이런 업계에서 무슨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요. 외국인하고 똑같이 줘요. 또 거기서 기술을 배웠을 때 몇 년, 3년 4년 갔을 때 대학 나온 자기 친구하고 임금이 대충이라도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하니까 더 많아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잖아요. 10년 가도 똑같아요. 그냥 최저임금만 오르는 대로 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 소규모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줘서 사람을 자르거나 그 자른 사람을 외국인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펴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는 위반했을 때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서 내국인 고용 정책으로 이걸 계속 전환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